여기서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패턴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 매치문에서 이 왼쪽에 이 두꺼운 화살표 왼쪽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패턴이라고 불러. 오른쪽에 있는 거는 expression, match 키워드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value. 그래서 어떤 variable을 맞춰보는 건데, x가 none이냐 x가 some이냐, 이때 요거를 패턴이라고 한다. 패턴이 매치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flat 여기에서도 패턴이 쓰인다. 그래서 이 변수가 some인 경우, sum 안에 있는 컬러를 뽑아내서 분리해내서 쓰는 모습. 패턴 매칭을 하고 안에 있는 거를 destructuring 해주는,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해주는 모습. 이 flat 구문은 매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매칭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flat을 쓰면은 다른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flat을 쓰면은 이게 some인 경우는 이걸 처리하고, none인 경우는 이 블락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뿐히 넘어간다는 점. 패닉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age가 ok인 경우는 이 블락을 처리하되, ok가 아니고 error인 경우는 패닉을 내지 않고 그냥 이걸 스킵한다는 점. 그래서 이 flat을 쓰고 패턴을 쓰고 destructuring을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whilelet 요 패턴을 쓸 때 여기에서 넘어온 값이 some인 경우는 while을 실행하고, none인 경우 패닉을 내지 말고 while문을 빠져나간다. 이 whilelet의 구문을 한번 눈에 담아놓고 패턴의 모양, some에 들어있는 value를 뽑아내는 splitting 하고 destructuring해서 이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값을 binding해서 써주는 모습. 여기서는 enumerate 할 때 이렇게 인덱스 값을, 인덱스와 value를 이렇게 tuple 표현으로 조, 얘와 얘가 한 조가 되어 있는데 이 조에서 인덱스 값을
에니머레이트 하면 인덱스가 넘어오는데 이 인덱스 값을 destructuring 해서 써주는 모습 포문에서 그때 이것이 패턴이다. 패턴은 value를 splitting, destructuring 하는데 그러니까 분리해서 새로운 identifier, 새로운 변수에 바인딩 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짧은 표현식으로. 처음에 나 이걸 보고 되게 당황스러워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갑자기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위에서 let 하고 index 이렇게 써서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이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 쓸 수가 있다. 이걸 아주 짧게 패턴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요 패턴은 코드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요 let statement, let 문장이 사실은 여기 패턴이라는 거지. x가 패턴이라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는 거는 expression. 그래서 여기는 패턴을 써서 튜플을 destructuring 분해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1, 2, 3을 XYZ로 분해를 해서 이 문장 이후로는 XYZ가 1, 2, 3으로 쓰일 수 있게. 근데 만약에 튜플을 destructuring 하는데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가 난다. 어떤 함수에다가 이 튜플을 넘길 때 튜플에 레퍼런스를 넘기는데 이 함수에서 이 튜플을 바로 destructuring 해서 변수를 xy로 나누어서 써주는 모습. 그래서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아규먼트가 이게 패턴으로 사용되는 모습. 아주 그 효율성, 융통성,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패턴에 refutable 패턴이 있고 irrefutable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refutable은 반박 가능, irrefutable은 반박 불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 let 하고 some 이렇게 써주면은 요게 some이 될 수도 있고 non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some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 문장은 non일 경우에 처리가 안 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refutable 패턴이 된다.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지. non이 들어왔을 때는 어떡할 거냐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안 된다 이거야. 이럴 경우에 if let을 써주면은 이 변수가 some인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non인 경우에는 스킵해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 자체가 refutable 패턴이지만 if를 써줬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반박이 가능한가? 반박 가능한 경우에는 if let을 써준다.
반박이 가능한 경우는 이 모든 경우를 다 처리하지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썸인 경우만 처리하고 난인 경우는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코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컴파일이 안 된다. 여기서는 이게 irrefutable 반박이 불가한 패턴인데 이것이 x를 5에 바인딩 한다는데 여기에 뭐 반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if를 쓰지 말고 그냥 let x를 써주면 되지 하면서 여기서는 에러가 난다는 점. 그래서 이 자체가 irrefutable 패턴이면은 if는 쓸 필요 없다. 여기서는 패턴 문법 표현을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쓰는가 예를 볼 건데 매칭 리터럴의 예를 보면은 x가 어떤 리터럴인가 1인가 2인가 3인가 이 상수 x를 상수인지 상수와 맞는지를 비교하는 모습. 그래서 패턴에 리터럴을 쓰는 모습. 이것은 anything else underscore는 anything else의 의미라는 점. 여기서는 리터럴이 sum 50인 경우 sum인 경우에 안에 들어있는 value를 y라는 identifier, y라는 이름으로 splitting, destructuring 해주는 모습. 그래서 분리해서 써주는데 요 y는 요 스컵에서만 의미가 있고 실제 outer variable 요 외부에 있는 변수의 y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요 스코업이 소멸되고 나서 여기서 y를 찍으면 10이 되지만 여기서는 여기 x랑 지금 패턴 매칭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y에는 x에 있는 5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이 동일한 이름으로 새로운 변수를 바인딩 할 경우에 이전의 변수가 가려지는 현상, 이거를 쉐도잉이라고 하고 가린다는 표현인데 그 쉐도잉 효과는 이 스코프 내부에서만 유지가 되고 스코프이 소멸되면 쉐도잉은 사라진다. multiple patterns 만약에 x가 1인 경우에 하는 일과 2인 경우에 하는 일이 같을 때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패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요 OR 오퍼레이터 OR 오퍼레이터를 써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름은 패턴 OR 오퍼레이터. 매치문에서 이걸 쓰면 패턴 OR 오퍼레이터. 멀티플 패턴 여러 개가 있을 때 패턴의 range를 지정할 때 matching range of value with 그래서 range operator 1부터 5까지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거. range 오퍼레이터는 정수형 인티저 타입뿐 아니라 캐릭터 타입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스트럭처를 데스트럭처링 하는 모습. 데스트럭처링
어떤 스트럭트가 있을 때 요 스트럭트를 데스트럭처링 A와 B로 분리해내는 모습, 뽑아내는 모습, A, B로 이후에 쓰는 모습. 여기서는 A, B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는 그냥 X, Y로 바로 단축형으로 써가지고 이후에서 X, Y를 써주는 모습. 할 때 요 X, Y는 정의된 요 이름과 같아야 한다는 점, 짧게 써줄 수가 있고, 이렇게 A, B로 다른 이름도 줄 수가 있고, 여기서는 데스트럭처링을 하면서 또 이 패턴 매칭을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수행해 줄 모습. Y가 0인 경우, X가 0인 경우, 그리고 값에 상관없이 비교해 주는 모습. 하나의 패턴에서 데스트럭처링도 해주고 매칭 리터럴, 요 리터럴도 매칭이 되는지 동시에 한 패턴에서 작업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유용한 표현이란 말이지. 여기서는 애니멈 베리언트, 애니멈 베리언트가 있는데 이거를 애니멈이 C에서는 이 애니멈의 엘리먼트가 인티저 타입만 됐었는데 러스트에서는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스트럭트 타입도 되고 애니멈 타입도 홀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애니멈의 기능이 완전 확장이 됐고 심지어 이게 네스팅까지 되기 때문에 기능이 아주 뛰어난 데이터 타입인데, 이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패턴 매칭을 하고 데스트럭처링을 해주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데스트럭처링해서 쓰는 모습. 안에 네스팅된 요 베리어블도 분리해서 분해해서 가져와 쓰는 모습. 아주 애니멈의 기능이 C 언어나 C++에 비해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nested 애니멈, 이렇게 애니멈의 아이템이 네스팅이 되었을 때 네스팅된 애니멈이 어떤 튜플, RGB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일 경우에 그 네스팅된 애니멈에 대해서 데스트럭처링 해주는 모습. 매칭되는지 판정을 하고, 판정이 됐으면은 데스트럭처링 작업이 들어가는,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해주는 모습. 여기서는 이 패턴으로 데스트럭처링을 하는데 어떤 값의 일부분, 한 부분만 똑 띄워오는 그런 기능.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어떤 일정 부분을 쓰겠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주겠다. 내가 이름도 주고 어떤 부분을 분리할 것인지 이런 패턴을 지정하는 모습. 이거 아주 편리하겠네. 내가 이런 거를 C에서는 본 적이 없고 파이썬에서는 이게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스트럭처링 하는 기능이.
그리고 패턴에서 어떤 값을 무시할 때 언더바하고 이 쌍점을 쓴다는 거. 그래서 함수에서 언더스코어를 써주면 쓰지 않겠다. 여기서는 y만 쓰겠다. 그래서 무시한다. 이렇게 매치문에서도 데스트럭처링 할 때 안에 있는 값을 쓰지 않겠다. 이 값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 여기 있는 언더스코어는 이 패턴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 anything else의 의미. 이 언더스코어로 멀티플 파트를 무시해주는 모습. 5개의 엘리먼트가 있을 때 5개 중에서 3개만 쓰겠다. 2개는 안 쓰겠다. 그런 표현. 이렇게 변수에다가 언더바를 붙이면 unused variable warning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 변수를 안 쓰면 워닝이 나는데 그 워닝이 안 나게 할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언더스코어를 붙인 경우에는 실제로 바인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이 변수로 바인딩이 되면서 오너십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뒤에서 이 원래 변수를 쓸 경우에 에러가 나는데, 왜냐면 베리어블 바인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너십이 넘어가서 이건 인밸리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에러가 날 경우에는 언더스코어를 쓰면은 베리어블 바인딩이 실제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를 쓰느냐 아니면 변수 이름 앞에 언더스코어를 쓰느냐, 요거는 바인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차이가 있다는 점. 무시를 할 때 언더스코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 특정 범위 또는 나머지 모든 것 이런 거 쓸 때는 이 쌍점을 쓴다는 거. 이 피리어드인가 더블 피리어드인가 더블 다시인가 쌍점을 써서 나머지 모든 것을 무시해 준다는 점. 그래서 이 매치문에서는 x를 데스트럭처링 해서 x를 쓰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 그런 의미. 나머지의 모든 필드는 무시하겠다. 여기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것만 쓰고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은 안 쓰겠다, 무시하겠다. 이런 표현식. first는 2가 되고 last는 32가 되는 경우. 근데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거는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는 점.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정확하게 이 세컨드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돼, 컴파일러한테. 이렇게 쓰면 컴파일러가 모른다는 거. 대체 앞에 몇 개가 있고 뒤에 몇 개가 있단 말이냐, 에러가 난다는 점. 요 매치문에서 요 앞에 패턴이 있고 패턴 뒤에 if문을 써주면 요거를 매치 가드라고 부르는데, 엑스트라 컨디셔널, 이 조건, 이 패턴이 맞을 경우에 이것도 한 번 더 컨디션이 맞는지 한번 붙여줄 수가 있다는 점. 요거를 매치 가드라고 한다. 패턴에다가 매치 가드를 추가해주는 모습. 이게 유용할 경우가 있겠네. 이게 있으면 코드가 더 간결해지고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매치 가드에서 요 y라는 요 매치 스코업의 외부에 있는 아우터 베리어블과 비교를 해주는 모습. 요 매치 가드 내부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n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우터 베리어블도 쓸 수가 있다. 여기서는 멀티플 패턴을 요 매치 가드 하고 같이 조합해서 컴바이닝해서 쓸 수가 있다는 점, 코드의 모형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내가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읽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add binding add operator. add operator는 변수를 만들어 동시에 그 값이 패턴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모르지, 알 수가 없지. add binding의 이해를 보면은 메시지에 헬로가 있고 애니멈 타입 안에 스트럭트가 들어있네. 스트럭트의 엘리먼트가 id가 있는데, 이 id가 지금 5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가, 이 id가 3에서 7 사이 범위 안에 있느냐, 5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이 되죠.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 값을, 이름을 이렇게 짓겠다. 범위 체킹도 하고 변수도 만들고 두 가지라는 거지. 뭐가? 요 add binding이. 그래서 만들어서 변수를 쓰는 모습. 변수를 만들지 않고 이 id 값이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있느냐, 그것만 체킹할 때는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된단 말이야. 이 id가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이거는 이 id가 이 범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름을 만들어, 이런 뜻이네.